1월 첫 번째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연준의 FOMC가 있는데요. 자, 이제 그래도 다행인 게요.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인데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여기 그림 보시면 금요일날 지난주에 연준이 보는 물가, 연준이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근원 PCE 물가가 2%대로 처음 내려왔습니다. 2.9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예상치보다 더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속도면 지금 당장 1월에 금리를 내려도 이상할 게 없다 할 정도로 연준은 이미 목표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뭐냐면 기준금리가 5.5인데 물가가 2.9이므로 두 개를 뺀 값이 이미 2%대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초과 목표를 달성 중이에요. 충분히 금리가 물가에 비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원래 연준이 가이드를 준 게 한 2% 정도만 차이가 나면 금리가 물가보다 2% 정도만 높으면 충분히 긴축적이고 제약적이므로 그 정도만 유지해도 충분히 물가 잡는데 어려움이 없다 했는데 지금 2.6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표 초과 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신에서도 연준이 마침내 원하는 인플레를 얻어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죠. 지금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연준 의장의 승리가 맞다 할 정도로 물가가 잘 잡히고 있습니다. 딱히 어떤 경기 쇼크도 당장 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연착륙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1월 31일 수요일, 한국에선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기준금리 발표와 연준 의장의 또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또 많이들 보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제가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는 한 3월은 동결 내지 인하가 팽팽하게 절반의 확률로 싸우고 있고 5월부터 내린다가 절반 이상,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거는 6월, 7월, 9월, 11월, 12월 계속 내린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고 보는 건지 시장은 지금 이제 언제냐의 문제일 뿐 3월 아니면 5월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는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진짜 이번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는 거죠. 이제 인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 빨리 내리느냐의 문제가 돼서 이제 시장이 많이 요거를 기대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금리 인하는 유동성 공급이고 유동성 공급은 증시에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돈을 푼다는 신호는 좋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요거 지금 증시에서 많이 기대를 하는 모습이고, 특히나 저는 3월 달에 내릴지 말지는 잘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월가의 주요 빅 마우스들이 3월 인하설까지도 되게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번에 외신들이 많이 주목을 했거든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골드만삭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연준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그래서 굳이 더 기다릴 이유도 없고 3월부터 인하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골드만삭스의 뷰였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뷰는 3월 인하를 주장한다. 좀 약간 의외죠. 다른 기관들은 5월, 6월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3월로 제일 빠르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너무 늦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괜히 밀었다가 침체 쇼크 오면 더 급하게 내려야 되니까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래요. 3월. 지금 이 골드만삭스의 수석 애널리스트의 말이 틀릴지 맞을지는 뭐 가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준이 미루지 않을 거다. 3월 달에 할 거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외신에서 주목받았던 발언이 요겁니다. 블라드라고 하는 분인데요. 제 영상에서 많이 소개해드린 분인데 전 연준위원입니다. 이제 퇴직하시고 교수하시는데 이분이 연준에 재직하실 때 입김이 엄청 셌죠. 그래서 금리 전망도 잘하시고 아주 딱딱 맞춰가지고 금리 쪽지게라고 불렸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오히려 이번에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 안 하면 늦다라고까지 발언을 했어요. 이게 엄청 주목을 받았거든요. 근데 비슷한 뷰입니다. 3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 안 하면은 급격하게 경기가 냉각되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연준이 허둥지둥 금리를 막 2번, 3번씩 내려야 되는데 연준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조기에 물가도 내려가고 금리도 내려가는 그 구성을 연준이 원할 거다. 그러니까 연준 내부에 있던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더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월가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연준의 목표는 증시를 폭락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불황을 만드는 게 아니다. 연착륙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경기도 꼬꾸라지지 않게 금리를 3월쯤에 내리면 딱 좋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시장에 또 기대를 한 번 더 했고요. 혹시나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3월 또는 5월인데 지금은요.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거기다가 월스트리트저널이 또 칼럼을 썼는데 저는 여기 가장 공감이 좀 되던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이제 올해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 선거가 다가올수록 뭔가 결정하기가 힘들어진대요. 아무래도 왜인지 봤더니 선거 직전, 그러니까 11월 다 돼가지고 하반기 들어가서 뭐 7월이나 뭐 8, 9월 이럴 때서 금리를 내린다든지 하면은 그때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치적 개입이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빨리 금리를 내리는 걸 차라리 하려고 할 거다라는 게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뷰였는데, 저도 좀 읽어보면서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바이든을 밀어줬다, 혹은 연준 의장이 트럼프를 밀어줬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 그럼 상반기 해봤자 3월 아니면 5월인데 빨리 그냥 시작해버리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주장일지 의견일지 모르겠으나 저도 공감이 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월가에서 3월,
5월 인하를 좀 많이 베팅하는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꼭 경기가 무너져야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물가 잡히고 있으니까 조기 대응 측면에서 하반기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견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딱 통계적으로도 작년 7월에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하고 이제 3월에 인하하면 딱 8개월 차인데 평균적으로 금리 인하 시작이 8개월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널리스트도 올해 3월부터 금리 인하하면 딱 평균 정도 수준이래요. 그래서 그 내외에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점점 기대를 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미국 경제가 계속 침체와는 거리가 먼 자료들,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 연말에 2%가 나올 줄 알았는데 확 꺾일 줄 알았는데 점점 꺾인다 그랬는데 또다시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3.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초호황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거 보면서 침체가 취소됐다. 이제 침체라는 말 꺼내지도 마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정말 미국 경제는 강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물가만 잡히면 경기도 안 무너지면서 금리는 내려가면서 경제도 또 다시 살아나는 완전 선순환의 구조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시장이 이걸 기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침체 없는 금리 인하는 증시에 엄청난 호재죠. 그러니까 물론 침체가 와도 금리 인하하면 증시의 호재인데 침체가 없으면 통계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라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침체가 와도 금리 인하 내리면 한 10%대에 오르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1년 뒤에 침체가 없이 금리 내린다면 무려 24% 정도나 오를 정도로 수익률이 2배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지금 요 기대감에 증시가 좀 앞서가는 것도 있죠.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물론 AI 장세도 있지만 이런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디락스 장세이자 침체 없는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 대형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3월이냐 5월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보통은 경기가 나빠질 때, 우리 과거에 2008년이나 코로나 때나 닷컴 버블 때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증시도 빠졌는데 지금은 경기가 나빠져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고 물가가 잡혀서 금리를 내린 경우에는 증시가 이렇게 팍 올랐기 때문에 이걸 기대하는 거죠. 오른쪽 거.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금리 인하 사이클과는 다른 형태의 금리 인하인 거죠. 그래서 물가가 잡혀서 내리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마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물가 다시 오를 수도 있지 않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많이는 못 내릴 수도 있고 또 예상외로 천천히 내릴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기름도 살짝 오르고 있고 지금 중동 리스크 때문에 물가가 선행지표들이 오른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물가가 잘 잡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요거는 신경 안 쓰는 모습입니다.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경로대로 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이번에 침체 없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엔. 그래서 오늘 외신이 가장 주목한 3월 금리 인하설부터 해가지고 또 1월 FOMC가 이번에 또 있어서 한번 스케줄도 있고 해가지고 같이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 정도 금리 올리면 경기에 충격이나 어떤 식으로든 균열이 갈 줄 알았는데 지금 뭐 미국 소비도 정말 잘 유지되고 있고 고용도 끄떡없고 물가는 이렇게까지 잘 잡히면서 2%대 정말 2%가 안 올 줄 알았는데 2%대로 어느덧 내려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진짜 연준 의장이 승리를 이번에도 외치면서 증시를 또 부양시켜줄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라서 같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캘린더에 넣어놨습니다. 수요일날 FOMC. 또 이거는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투자 판단을 해서 후회했던 경험 꽤 많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막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급하게 올라타면 하필 그때가 또 단기 고점이라 후회를 하게 되고 또 막상 증시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겁내다 보면 또 어느새 반등하고 있어서 기회를 놓치게 되고 저 역시도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투자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참고하면서 투자 판단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만든 게 이 오른쪽 보시는 투자 판독기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투자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건데요. 제가 2024년을 맞아서 새롭게 런칭한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수강생분들께 여기 보이는 주가 판독기, 차트 판독기, 역발상 판독기 총 3가지 투자 판독기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총 22개의 강의를 수강하고 나시면 객관적인 데이터, 지표에 기반한 투자 판단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실 겁니다. 유행을 타거나 일회성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계속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 위주로만 아낌없이 담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댓글 더보기란에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